네, 새정치민주연합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용 의원입니다. 올해는 장준하 선생께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지 40년이 되는 해인데 아직도 여전히 그 진상은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의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윤우덕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현배 장준하 시민행동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장준하 기념사업회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영 위원장, 또 장준하 시민운동 교육위원장인 강욱천 위원장, 그리고 또 특별한 분이신데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자문위원이시면서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신 장옥원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미경 의원님께서도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인사말을 겸해서 먼저 장준하 선생 의문사에 얽힌 의혹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1985년 8월 17일은 박정희 유신 정권에 맞서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그 의혹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5가지로 압축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중앙정보부는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찰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해분자 관찰 계획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와해, 봉쇄, 공작 필요 시 보고 후 실시하라 하는 일부 문건이 공개됐는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와 국군 기무사, 당시에는 보안사령부였습니다만 자료 제출을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장준하 선생을 포천 약사봉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환이라는 인물에 얽힌 미스테리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장준하 선생이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다 해서 목격자이기도 한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증언을 거부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의문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경우의 수 추락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만 절대 추락사를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장준하 선생의 유골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타살의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 눈에 보기에도 인공적인 물체, 둥근 물체에 의해서 후두부를 가격당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이기도 한 정의와 국회의장까지도 명백한 타살의 증거라고 얘기한 그런 지울 수 없는 흔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망 당일 3시쯤 장준하 선생 자택으로 의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중앙정보부 감청에 따르면
김용환 씨가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중앙정보부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문스러운 것은 40년 전입니다. 당시 포천 약사봉 주변에는 이장집의 행정전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전화는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보안사령부의 보안부대에 경비전화가 있었는데 그 전화로 장전 선생 자택에 전화가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환 씨는 자기가 전화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도대체 그 전화를 누가 어디서 했는가가 의문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사령부의 개입 의혹과 관련된 강력한 정황 증거가 새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당시 진종채 보안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과 사건이 있은 직후에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는데 그해 들어서 첫 독대였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집무실이 아닌 서재에서 단 둘이만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져서 보안사령부의 역할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보부의 사찰과 기획, 그리고 김용환 씨의 유인, 그리고 잘 훈련된 요원들이 둥근 물체로 후두부를 가격해서 돌아가시게 하고 추락사로 위장했고 그것을 김용환 씨가 목격자로 나서면서 추락사로 졸속으로 종결 처리된 이후에 아직까지 의문사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제해야 됩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사후에 청와대 퍼스트레이디로서 역할하고 있을 당시의 사건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상규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빠른 해결책이고 중앙정보부와 기무사의 문건을 지금이라도 다 검증하고 김용환 씨의 증언을 들으면 진상이 밝혀질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몇 분의 말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른 의원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40년 전에 독립운동가이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몸으로 항거하던 장준하 선생님께서 타살당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다 타살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죽였냐입니다. 누가 죽였냐는 나와 있습니다. 현장으로 유인했던 자가 있고 상황 증거를 볼 때 모든 것이 다 누가 죽였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만 지금 밝혀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40년 지났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하고 긴급조치를 발동하면서 독재를 한참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장준하 선생, 과거 상해에서부터 박정희 씨와 장준하 이 두 분의 관계는 참으로 독특한 관계였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 씨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등등의 이유로 장준하 선생은 타살당하셨습니다. 이제 40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밝혀야 합니다.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권력자가 의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민족 앞에 진솔히 사과하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이 사건은 매듭이 것으로 생각합니다. 40년 지난 오늘 새삼스럽게 이 문제가 다시 나오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새롭게 역사를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힐 의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서명했고 특별법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인
이 특별법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여서 진상을 밝혀내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준하 시민행동 이연배 공동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연배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든지 의문사를 당하게 되면 그 원인이나 경위를 밝히는 것이 법이요 또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커다란 스승이신 장준하 선생님께서 변을 당하신 지 4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이 장준하 선생님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조차도 차단당하고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도 법도 실종돼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들의 횡포와 부당한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 단초는 장준하 선생님의 억울한 의문사의 진상규명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의 구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정의화 의장님, 또 유기용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민행동 쪽에서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서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광복군 대위 장준하, 만주군 중위 닭깎이 마사오였던 박정희 두 사람은 숙적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옥원 선생은 아버님 의문사를 당하신 이후에 국내에서 살 수도 없어서 해외를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 아픈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장옥원 선생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옥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번 가을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성명을 해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과거의 잘못된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마음을 좀 열고 그분이 항상 원하는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미경 의원님과 윤우덕 의원님께서 네, 윤우덕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 고향 파주에 장준하 선생님이 묻혔죠. 그리고 자유로운으로 유역을 이정하면서 그 유골을 우리가 뵙고 그 유골이 타살임을 보여주신 그런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장준하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조국의 독립, 자유언론,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한몸 바쳐 헌신하시다 의문의 죽음으로 돌아가신 장준하 선생님의 사인이
40년이 지난 오늘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발견된 장준하 선생의 주범에는 실족 추락사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박정희 유신 정권은 자칭 목격자의 주장만으로 장준하 선생이 실족 추락사했다고 강변했다. 2000년부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고 모든 정황상 타살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자칭 목격자라는 김용환의 거짓 진술, 국정원,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의 결정적 증거 제출 거부로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런 판단은 사건 조사가 완전히 종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포함한 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함을 강조한 것이다. 장준하 선생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13년 12월 문재인 당대표, 정의와 국회의장 등 여야 의원 104명이 동참한 장준하 의문사 등 진실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과거사 특별법안, 유기영 의원 대표 발의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친일파의 후손들이 권력을 누리고 있고 항일 독립운동가였던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는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장준하 특별법 제정으로 선생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는 것이 친일청산, 과거사 청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와 장준하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고 기자회견에 함께한 84명의 의원들은 장준하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올바로 되새길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접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준하 기념사업회, 장준하 특별법 시민연대 등과 연대해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을 밝히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것이다. 2015년 8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 장준하 시민의 행동, 장준하 기념사업회 등과 함께 광화문에서 여러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복 70년의 의미가 장준하 선생의 사인이 100일에 밝혀지는 것으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언론인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